새 정부 출범 후 여당과 야당 모두 지역 현안에 공조 방침을 밝혔지만 지금까지 여야 공조 모습은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고추 주산지인 경북 북부 지역에 고추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병, 일명 칼라병이 확산되고 있어 농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사드 전국으로 중국 시장이 경색됐지만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구미에서는 산업구조 변화도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낮 동안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차츰 맑아져 모레부터는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밤사이 경북 일부 지역에 내리던 비가 모두 그치고 지금 대부분 지역 하늘에는 보시는 것처럼 구름이 가득합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시면 대구가 25도를 가리키고 있지만 이따금씩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안동은 2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의 한낮 기온 30도로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고요. 안동은 29도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모레부터는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는 당분간 선선한 날씨가 유지되겠고요. 낮 기온은 30도를 밑도는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여당과 야당 모두 대구 경북을 가장 먼저 챙기겠다면서 특위와 협의회까지 구성하고 현안에는 공조 방침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공조는커녕 나홀로 행보만 보여서 결국 말잔치에 그쳤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TK 특위는 지난 24일 2차 회의를 대구에서 열고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특위에 속한 국회의원 수명 가운데 참석자는 8명에 불과했고 진전 사항도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대구 지역 의원들도 하루 전 국회에서 따로 모임을 갖고 취수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같은 현안을 두고 여야 제각각 해법을 논의한다며 따로 만났고 공조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당만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거고 한정당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것도 답도 없다. 성과를 내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난 2월 대구시와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에 이어 6월 국회의원 보좌관과의 예산 정책 간담회도 같은 안건을 두고 여당 따로 야당 따로 열렸습니다. 최근 확정된 정부 부처별 예산안에서 지역 핵심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다음 달에 있을 국회 예산심의에서 여야 공조는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을 위해 여야를 아우를 정치인도 보이지 않고 현 정권 출범 이후 사사건건 극한의 대치 상황을 보이고 있는 여야가 지역 현안이라는 이유로 공조할지도 의문입니다. 우리 지역의 SOC 예산 중에 꼭 들어가야 될 게 있으면 한번 시도하고 상의해서 한번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곽대원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정부가 지방 분권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 의원들이 잇따라 수도권 규제 완화 입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여야 공조는 더욱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지난해 대규모 회계 부정으로 사장이 교체되는 등 홍역을 치른 대구 엑스코에서 또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때 장관 후보자였던 자산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는 직원에게만 주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구의 공기업이 개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에 이용당했다는 의혹, 도성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출자 출연기관인 엑스코는 지난 4월 박은경 전 한국물포럼 총재를 자문역으로 위촉했습니다. 물산업 전시배 유치와 규모 확장에 박 전 총재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엑스코는 자문역인 박 씨와 고용관계에서만 필요한 근로계약서를 따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월급여 100만 원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공제한다고 명시해 엑스코 직원과 같은 처우를 보장받은 것입니다. 또 근무 시간을 월 60시간으로 정했지만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한다고 계약해 실제 일하는지 누구도 확인이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건강보험 서울 지역 가입자인 박 씨가
건보료를 적게 내기 위해 엑스코가 동원됐다는 의혹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직장 건보를 적용하기 위한 어떤 의미에서 신분 세탁을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분 세탁을 거기에 이 대구시 출자 기관인 엑스코가 그런 일들을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게. 박 씨는 이명박 정부 장관으로 내정됐다가 부동산 투기, 상습 체납 등의 의혹이 불거져 낙마했는데 현재 통영지속가능발전 교육재단 이사장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부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박 씨가 먼저 엑스코 측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길 원했고 엑스코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형식을 갖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걸 했더라도 우리가 안 해줬으면 그만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들어보니까 그래도 뭐 소속감도 가지고 여러 가지 사명감도 가지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해주는 거 아닌가. 수차례 연락에도 박 씨는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대구경실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사를 요청하고 허위 계약과 배임 등으로 엑스코를 고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도성질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대구지부 등 시민단체들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달성공원 앞에 세워진 순종동상을 철거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역사 왜곡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중구청이 순종황제 어각기를 조성하며 달성공원 앞에 순종동상을 세우고 다크 투어리즘이라는 변명을 하고 있는 데 대해 반대할 계획입니다. 순종황제 어각길은 1909년 순종황제가 전국을 순행하며 대구를 찾아 방문했던 길을 관광 코스로 조성한 것인데 민족문제연구소는 당시 순행이 반일 감정을 잠재우기 위한 일본의 의도로 이루어진 치욕적인 행사였다고 보고했습니다. 고추 주산지인 경북 북부 지역에 올 들어 고추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고추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병, 일명 칼라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흔치 않았던 병이어서 농가 피해가 걱정입니다. 보도에 성나규 기자입니다. 천여 평에 달하는 고추밭, 짙은 녹색을 띠어야 할 고추잎들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새수는 열애된 것처럼 쪼그라들었고 열매는 곳곳에 반점이 생겨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에선 흔치 않은 고추 칼라병에 걸린 겁니다. 하루 이틀 진 것도 아니고 몇십 년을 짓는 농사가 원래 고추가 이래 된 건 생전에 처음 봤습니다. 먼 농사가 이거 뭐 고추가 지금 고추 달리는 게 어디 있어요, 여기. 고추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병, 일명 칼라병은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꽃노랑 총체벌레를 통해 감염됩니다. 감염되면 열매는 원형 반점과 울퉁불퉁한 기형이 생겨 못 쓰고 잎과 줄기는 갈색 반점이 생기면서 결국 괴사됩니다. 고추 칼라병은 지난 2003년 충남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전북과 전남 등 주로 서해안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그동안 안전지대로 여겨졌지만 올해는 안동과 영양, 청송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생하면서 농가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원래 소화는 영 포기했지 뭐요. 이 뭐 병이 뭔 병인데 와가지고 뭐 도저히 뭐 포기를 해야 되지 뭐. 적합한 약제가 없어 일단 병이 발병하면 방제가 어렵습니다. 꽃노랑 총체벌레의 밀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육로상에서부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또 봄밭에서도 예차를 통하여 적기에 방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한 번 걸리면 수확을 포기해야 하는 고추 칼라병. 북부 지역도 더 이상 사각지대가 아닌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대구의 한 단위 농협이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장 건립 추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경우에는 장례식장이 없다 보니 현지 농협이 장례식장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대도시에서 농협이 장례업을 하는 것에는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보도에 한태현 기자입니다. 대구 반야월 농협은 지난 2012년부터 동구 괴전동 농산물 집화장 2,400여 제곱미터 터에 장례식장 건립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고령화된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한 환원 사업의 일환이라는 게 건립 취지입니다. 우리 조합원님들이나 지역 사회를 위해서 조금 더 환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이 없겠나, 그래서 이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익 사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혁신도시 인근 아파트와 학교에 피해를 주고 조성 중인 안심 창조밸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근에 장례식장이 여러 개 있는데 농협이 또 장례업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역 주민의 의사를 외면해 나가면서 굳이 장례식장을 거기에 유치한다는 것은 지역 주민의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동구청은 당초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지만 반야월 농협이 2차례의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하면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은 전국 38개. 서울을 비롯해 대구 등 6개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에서 농협이 운영하는 장례식장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했습니다. 농협중앙회 대구 지역본부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더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협 내규상으로는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대해서는 반영농협이 적극 검토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장례업을 둘러싼 사업 주체와 인근 주민의 갈등이 법원 판결 이후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장난이나 오인 신고로 인한 경찰 치안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경찰이 허위 오인 신고로 출동한 건수는 모두 160만 9천여 건이고 2014년 29만 3천여 건에서 2016년 69만 2천여 건 등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악질적인 허위 신고자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고 심각한 치안 공백을 야기하는 허위 오인 신고를 줄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전국으로 중국 시장이 경색됐지만 자체적인 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들은 오히려 약진하고 있습니다. 구미에 있는 한 IT 기업 얘기인데요.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인 구미공단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구미의 한 IT 기업이 사물 인터넷 플랫폼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전기기와 조명, 냉난방 장치를 작동시키고 CCTV로 어느 장소든 살펴볼 수 있습니다. 60만 개의 리모컨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해 기존의 가전제품을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최근 중국 최대 구매처 가운데 한 곳과 2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구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에 있는 다양한 가전제품들을 스마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필요한 기술이면은 그런 어떤 정치적 상황과 관련 없이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한 IT 기업은 의료기술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첨단 재활 의료기기를 선보였습니다. 몸 움직임으로 게임을 하면서 다리와 팔 등의 근력을 강화하고 균형감과 인지 기능을 높여줘 국내 20여 개 의료기관에 도입됐습니다. 지난해부터 중국에 진출해 중국 내 대형 병원에서 임상실험을 시작했고 인도 등 여러 해외 바이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의 우리 먹거리가 4차 산업 그리고 융합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의료기 부분이 굉장히 큰 우리의 어떤 먹거리를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 만들어질 거고요. 점점 고령자가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의 제조업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구미 지역 산업단지는 IT 분야와 관련한 연구 개발과 투자가 기술 기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됐고 조금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이제 그걸 지속적으로 뭐 중간에 투자를 받아야 된다면 투자를 유치를 하고 마케팅이나 수출을 도와주고 있고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통 제조업 위주의 구미공단 산업 생태계가 조금씩 4차 산업 전진기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북대학교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신속하고 유기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대외협력부총장 산하의 지역협력실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지역협력실에는 시도에서 파견된 협력관과 직원이 상주하면서 대학이 추진하는 사업이나 공동사업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시도와 연결해주는 창구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기아를 상대로 8월 마지막 홈 2연전을 펼칩니다. 지난주 1승 5패를 기록하며 3할대 승률로 떨어진 삼성은 이번 주 선두 기아와의 홈 경기부터 상승세의 SK와 두산을 상대로 원정 경기가 이어져 4할 승률 회복과 8위 추격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오늘부터 이틀 동안 펼쳐지는 삼성과 기아의 홈 경기를 저녁 6시 15분부터 라디오로 중계방송합니다.
올여름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줄어서 울릉군이 원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올여름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은 25만여 명으로 지난해 여름 관광객 26만 3천여 명에 비해서 4.8%가 줄었습니다. 울릉도 관광객은 2014년 세월호 사고, 2015년 메르스 사태 등 특별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면 매년 증가해왔는데 올해 이례적으로 여름 관광객이 줄어서 울릉군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상주 북장사 극락보전 목조 아미타열의 3존 좌상 등 5건을 유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주 북장사 3존상은 작품의 완성도가 높고 손상된 곳이 거의 없어 17세기 불교 조각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았고 청도 대비사 석조 석가불 좌상과 문경 김용사 석불 입상 등도 학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번에 지정 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유산은 지정 예고 절차를 거쳐 다음 문화재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됩니다. 제1회 대구 보자기 축제가 다음 달 2일부터 닷새 동안 대구 삼성 창조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대구 문화재단이 마련한 이번 축제는 보자기를 주제로 한국과 중국, 일본의 조각보와 자수, 매듭 등을 선보이는 전시회와 시민 패션쇼, 삼국 전통놀이 체험마당과 버스킹 공연, 아트마켓 등으로 꾸몄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은 이번 보자기 축제가 가족 단위로 체험하며 각국의 문화를 배우는 새로운 개념의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경북 일부 지역에서 내리던 비가 모두 그치고 지금 대부분 지역 하늘에는 구름만 가득합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대구에 25도를 가리키고 있지만 이따금씩 선선한 바람이 불고 있고요. 안동의 기온은 2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대구의 한낮 기온 30도로 평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고요. 안동 29도 예상됩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중남부 지역의 낮 기온 30도 예상됩니다. 오늘 구미의 낮 기온 28도, 문경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안동의 낮 최고 기온은 29도, 의성 29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낮 기온 27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날씨가 유지되겠고 낮 기온은 30도를 밑도는 날들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